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동부 최고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로런스빌 스쿨. 수백 명의 천재들이 모인 그곳에서 모두의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단 한 사람, 조용한 아시아 소녀 하나가 모든 규칙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충격은 미국 교육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세상은 몰랐던 진짜 힘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 교육의 힘.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1초, 여러분의 클릭이 세상을 바꿉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스콧입니다. 로런스빌 스쿨에서 수학과 책임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MIT를 수석 졸업했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수학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제가 그날 이후 수학을 다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한계를 시험하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라플라스 변환, 고급 수열, 고난도 미적분, 복합 확률 이론까지 그야말로 대학원 수준의 난이도였습니다. 미국 최고의 수재들, SAT 만점, AMC 수학 경시대회 수상자들, 그들이 모두 고개를 떨궜습니다. 교실은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어떤 학생은 계산기로 문제를 두드리다가 포기했습니다. 계산기로도 풀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교실 맨 뒤편 작은 손을 든 소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풀어봐도 될까요? 김선아. 한국에서 막 전학 온 조용한 유학생.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얘는 계산기도 못 쓰잖아? 제가 이 문제를 푼다고? 숨죽인 조롱 속에서 선아는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선아는 조심스럽게 칠판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신발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교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비웃음, 의심, 그리고 약간의 연민. 하지만 선아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죠. 분필을 손에 쥔 선아는 칠판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그 복잡하고 난해한 식들 속에서 숨겨진 대칭성을 읽어냈습니다. 먼저 라플라스 변환의 선형성을 이용해서 식을 단순화할 수 있어요.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며 이질적이던 함수들을 하나의 패턴으로 묶어냈습니다. 수십 줄에 걸쳐 얽힌 수식들을 깔끔하게 쪼개고 정리했습니다. 칠판 위에 펼쳐지는 선아의 풀이, 그건 마치 홍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예술 같았습니다. 교실에 있던 학생들, 교사들, 심지어 저까지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5분, 딱 5분 만에 선아는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식을 정리한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답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적, 교실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아, 이걸 어디서 배웠니?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배워요. 그 한마디에 교실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미국 최상위권 명문고, 세계 최고의 수학 천재들이 모인 그곳에서 한 조용한 한국 소녀가 세상의 기준을 뒤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선아가 마지막 식을 정리하던 순간 칠판 위 분필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각, 사각, 그 소리가 유일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숨도 쉬지 못한 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고 있던 채점을 위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순간 점수 따위는 의미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 거대한 것을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선아가 마지막 수식을 다 적고 나서 뒤를 돌아섰을 때 교실 전체는 마치 시간여행을 한 듯 고요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입을 벌린 채 바라봤고 어떤 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움찔거렸습니다. 심지어 가장 자신만만하던 천재 소년 브라이언조차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아, 정말 이 문제를 계산기나 참고자료 없이 푼 거니? 선아는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고력 중심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요. 패턴을 보고 구도를 이해하고 직접 유도하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때 맨 앞줄에 앉아있던 마야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린 외워서 풀었는데. 그 말에 교실 전체가 다시 한번 뒤흔들렸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구조를 뚫어본다. 문제를 읽는 법부터 사고하는 법 자체가 다르다. 그것은 단순한 공부법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하는 깊이 그 자체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표면만을 쫓아왔구나. 진짜 지식이란 머릿속 암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구나. 그 작은 한국 소녀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정답이 아니라 세계를 읽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선아가 그 문제를 푼 이후 교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믿기 힘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생이 저런 걸 배운다고? 진짜야? 대학원 수준이었잖아. 아니, 한국 애들은 수학을 다른 방식으로 배운대. 저 역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선아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아야, 한국에서는 어떻게 수학을 공부해? 선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문제 하나를 풀 때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왜 그런 동식을 쓰는지, 왜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지를 끝까지 파고들어요. 그녀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공식을 외우기 전에 그것이 나온 과정을 먼저 공부한다고. 그게 바로 문제의 구조를 보는 힘을 키우는 길이라고. 처음엔 힘들어요. 많이 틀리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하지만 그 과정을 버티면 결국 문제를 읽는 눈이 생겨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학습이란 정답을 빠르게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을 견디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며칠 후 미국과 한국 수학 교과서를 나란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교과서, 공식 위주 짧은 예시 빠른 문제풀이, 한국 교과서, 공식 유도 과정, 다양한 문제 변형, 깊이 있는 사고 질문. 학생들은 하나둘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공식만 외웠던 거야.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진짜 수학을 한 게 아니었네. 특히 자부심이 강했던 학생일수록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재라서 잘 푸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었구나. 그 이후 선아는 수학 스터디 그룹의 리더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공부는 빠른 답을 찾는 경쟁이 아니에요. 질문하고 이해하고 구조를 꿰뚫는 과정이에요. 그 말을 듣던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선아야, 너희는 그렇게 힘든 공부를 하면서 지치진 않아? 선아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지치죠. 하지만 그걸 이겨내야 진짜 실력이 돼요. 한국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힘도 수학의 일부예요. 그 순간 교실은 뜨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다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스터디 그룹 첫 모임. 선아는 칠판 앞에 서 있었고 10여 명의 학생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선아가 꺼낸 문제는 평소 같으면 모두가 암기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제를 읽은 뒤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공식이 왜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봐요. 이 문제에 숨겨진 패턴은 뭐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정답을 맞히는데 익숙했던 그들에게 왜를 묻는 질문은 너무 낯설었거든요. 처음엔 누구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조용했던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대칭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선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선아는 클라라의 관찰을 바탕으로 문제를 새롭게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공식만 외워서 풀 때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 속 보이지 않는 길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스터디 그룹은 매일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10명, 다음엔 20명, 그리고 결국 학교 전체 상위권 학생들 대부분이 선아의 스터디에 몰렸습니다. 모두가 선아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 포기하고 싶을 때 너는 어떻게 견뎠어? 선아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실수는 당연한 거야. 라고 배워요. 틀리면서, 넘어지면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는 힘. 그게 실력을 만들어요. 그 말은 미국 교육을 받으며 빠른 답에만 익숙했던 학생들에게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학생들의 자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빠르게 푸는 대신 한 문제를 1시간 동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을 외우는 대신 직접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로런스빌 스쿨 전체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아를 둘러싼 분위기는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를 따르는 학생들도 늘었고 선아를 모델로 삼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질투는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특히 학교 대표 천재로 불리던 브라이언은 점점 마음속 불편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아니라 저 조용한 한국 소녀가 주목받는 거지? 그리고 어느 날
브라이언은 선아를 공개적으로 도전했습니다. 선아, 다음 주에 열리는 프린스턴 고등 수학 챌린지 나가볼래? 교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프린스턴 챌린지는 미국 동부 상위 1% 학생들만 초청받는 대회였고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만이 살아남는 자리였습니다. 선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짧고 단단한 대답이었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 프린스턴 대학교 강당 수백 명의 참가자들 앞에 선 선아. 그리고 심사위원석에는 프린스턴 수학과의 전설 마이클 교수도 앉아 있었습니다. 문제가 공개되자마자 강당 전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대학원 1학년 수준, 라플라스 변환, 복잡한 대수 기하학, 고급 확률 이론이 얽힌 괴물 같은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은 문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브라이언조차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고요했습니다. 문제를 찬찬히 읽고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구조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아는 손을 들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한 선아는 단순히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해석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함수의 비선형성과 대칭성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전체 문제를 재구성할 수 있어요. 그녀는 두 가지 풀이법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수적 방법, 두 번째는 기하학적 직관을 이용한 방법. 15분 만에 선아는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냈습니다. 모든 풀이 과정은 깔끔했고 논리적이었고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프린스턴 마이클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천재성이 아니다. 이건 한국 교육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심사위원들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인 채 선아를 바라봤고 브라이언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선아는 대회 전체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수학과로부터 특별 초청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수상소감에서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실력을 보여주러 온 게 아닙니다. 한국 교육이 키운 깊은 사고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수학은 빠른 답을 찾는 경쟁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 말에 강당 안은 조용히 일어선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미국 교육계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가? 대회가 끝난 뒤 선아는 마이클 교수로부터 따로 불려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고풍스러운 서재, 빛바랜 책들과 고요한 조명이 비추는 공간 속에서 선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책상 위를 두드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아, 양, 당신을 보면서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선아는 놀란 눈으로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프린스턴 수학과의 전설, 수백 명의 천재들을 길러낸 교수가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빠른 답을 최고라고 여겨왔어요. 공식을 외우고 기계처럼 문제를 푸는 능력을 자랑스러워했지요. 하지만 오늘 당신은 보여줬습니다. 수학은 답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라는 거요. 서재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는 선아에게 다가와 진지하게 제안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수학과에 오세요. 당신의 사고력과 방법론은 이곳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아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게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교육의 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마이클 교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약속 꼭 지켜줘요. 프린스턴 대회가 끝난 직후 미국 주요 교육 매체들은 일제히 선아의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헤드라인, 한국 교육, 미국 수학계를 뒤흔들다. 뉴욕타임즈, 한 소녀가 보여준 깊은 사고, 미국 교육은 변해야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 수학 정답을 넘어 구조를 보는 힘, 한국식 사고의 힘. 로런스빌 스쿨은 선아의 사례를 교재로 삼아 깊은 사고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들었고 전국의 명문 사립학교들은 한국 교육 방식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조용하고 단단한 한국 소녀 김선아가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서재를 나서는 순간 선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고요한 캠퍼스. 그날따라 하늘은 끝없이 맑고 높아 보였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선아를 맞이한 건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강당 앞 수십 명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클라라, 마야, 그리고 그 외에도 선아를 몰래 동경하던 많은 친구들. 선아가 모습을 드러내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 가운데
브라이언이 먼저 나섰습니다. 평소 자존심 강하고 오만했던 그가 지금은 어딘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선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미안해. 처음에 널 무시했던 거 후회하고 있어. 널 보면서 알았어. 정답을 빨리 맞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게 진짜 실력이라는 걸. 순간 선아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배우는 중이니까. 브라이언은 고개를 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문제를 다르게 바라볼 거야. 학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수치심이 아닌 진심에서 나온 변화의 박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로런스빌 스쿨에는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수업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공식을 외우지 않고 이 공식이 왜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를 토론했습니다. 숙제 대신 하루에 한 문제 깊이 파고들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시험 문제는 정답을 맞히기보다 풀이 과정을 설명하기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후 로런스빌 스쿨의 수학 경시대회 성적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SAT 수학 영역 평균 점수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다시 한번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USA Today. 한국 교육이 미국을 바꾸다. 로런스빌 혁명. 선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것, 단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 그 꿈을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따스한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선아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행선지는 대한민국 서울. 그녀가 처음 수학을 배우고 처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웠던 곳.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하늘과 끝없이 이어진 도시의 불빛을 보며 선아는 마음 깊숙이 다짐했습니다. 나를 키워준 이곳에 다시 힘을 돌려주자. 한국에 도착하자 선아는 곧장 옛 학교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변함없이 분주했고 학생들은 묵묵히 책상에 앉아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켠에 앉은 어린 학생이 낡은 문제집을 펴놓고 끙끙거리며 연필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제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을 거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른이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수학을 푼다는 건 단순히 숫자를 맞히는 게 아니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거야. 그날 저녁 선아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한국의 사고력 교육을 전 세계에 알릴 거야. 세상의 기준을 바꿀 거야. 이 작은 소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포기하지 않는 깊은 사고력으로, 끝없는 도전 정신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한국 교육의 힘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다음 챕터로 함께 가볼까요?